네, 이번 시간은 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표 입력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반 전표 입력을 볼 거고요. 자, 교재 보시면 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것들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쭉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예제를 풀어봐야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235페이지 있죠? 235페이지 가주시면 이제 일반 전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35페이지를 일단 펴주시고요. 자,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주시고 자, 문제 주식회사 초록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 코드 106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회사 코드 자 106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주식회사 초록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 자 전표 입력 메뉴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 전표 유형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특정한 날짜, 즉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변경을 클릭하셔서 특정한 날짜가 아닌 특정한 기간으로, 즉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 개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로 일단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비용의 발생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똑같은 비용, 예를 들어 자, 1번 보시면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복리후생비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냐 또는 본사에 발생을 한 것이냐에 따라서 자, 이 코드 번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죠. 즉 500번대라고 여러분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공장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조원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코드 번호가 몇백 번대다, 500번대다라는 것이고 자, 반면에 영업부나 또는 본사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판매 관리비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코드 번호가 800번대 코드 번호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으니까 바로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복리후생비 보시면 직원 관련 식사, 회식, 경조사비, 야유회 또는 선물 구입했다. 즉 우리 회사 직원과 관련하여 급여 이외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복리후생비라는 자, 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 7월 2일 분계를 보시면 생산직 직원 이재우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직원은 직원인데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어요. 자, 생산직이라는 건 공장에서 일하시는 자, 그런 직급을 우리 생산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분계부터 하면 우리 직원의 축의금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발생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분계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입력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조금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자, 월이라고 되어 있죠? 월은 말 그대로 자, 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7월이고요. 7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 그러면 1로 커서가 자동으로 넘어가죠. 1은 2일입니다. 그래서 2하고 엔터를 쳐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면 우리 이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표 번호인데, 번호는 우리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는 우리가 입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바로 구분으로 커서가 넘어가게 되죠. 구분은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1번 출금, 2번 입금 등등등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금만 대변에 오는 거래죠. 현금만 대변에 오는 거래다. 그러면 출금 거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출금 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하단에 자 1번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출금 거래는 1번을 누르면 출금 전표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금 전표라고 하면 대변은 자동적으로 현금만 오는 거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현금에 대한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 계정 과목 요 코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F2 여러분 키보드 상에서 F2를 눌러 보시면 계정 코드 도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바로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F2를 통해서 코드로 우리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창에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라고 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쭈루룩 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500번대냐 또는 800번대냐. 자, 6번이나 700번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500번대냐 또는 800번대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제조 원가는 500번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자, 복리후생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500번대, 즉 코드 번호 511번 복리후생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참고에 제조원가라고 이렇게 참고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500번대를 확인 눌러주시면 거래처로 바로 이제 커서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자, 채권이나 또는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 한해서만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채권, 예를 들어서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바드러움 또는 뭐 대여금 이런 채권들이 있겠고, 또는 반대로 채무가 있겠죠.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지급 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차입금 같은 그러한 채무들, 이러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것만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래처는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는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방향키, 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적요라고 있죠. 적요라는 거는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거인지 메모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정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적요는
모두 다 생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특정한 한 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적요는 그냥 패스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셔서 패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변의 금액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커서가 오죠. 그러면 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금액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러면 자, 1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10만 원에서 100, 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물론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워낙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000을 쓰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000을 여러분들 이 숫자 키 상단에 보시면 이게 플러스 키가 있죠. 플러스 키를 누르면 0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를 치는가 동시에 이제 한 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차변만 입력을 했죠. 차변만 입력을 하고 지금 대변에는 자동적으로 괄호에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구분해서 출금전표라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자, 대변은 당연히 전액다, 현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쓸 필요도 없게끔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상대편 계정 과목인 차변만 입력을 하면 되는 출금 전표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복리후생비가 500번대라는 거였고요. 자, 다음 문제. 7월 5일이고요. 자, 마케팅부에서 차와 음료수 5만 원을 인근 대진 할인마트에서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같은 복리후생비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차나 음료수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복리후생비인데 지금 중요한 건 마케팅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요거는 800번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날짜가, 자, 7월 5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만 이제 지출된 거래이기 때문에 1번 출금을 눌러주시면 되고, 계정 과목에서 F2를 누르셔서, 자, 복리 후생비를 검색해 보실 때 500번대와 800번대가 있는데, 지금은 마케팅 부서기 때문에 복리 후생비가 800번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81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금액 자, 5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접대비로 넘어가 볼게요.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자, 거래처와 관련된 식사, 회식, 경조사, 야유회인데 복리후생비와 다른 점은 뭐다?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지출했다라고 했으면 접대비는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것이다 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 거래처 관련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제조원가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원재료를 매입하는 그런 거래처에서 접대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제조원가, 즉 500번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거래처와 관련해서 접대비를 썼다라고 했을 때는 판관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800번대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분개를 해보면서 자,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7월 7일이고요. 당사는 매출거래처, 자, 매출거래처에 체크를 하셔야겠죠. 주식회사 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하여 홍삼을 구입하고 전액 카드 결제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입력부터 해볼게요. 자, 날짜가 7월 7일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만 지출된 거래가 아니죠. 카드로 지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현금이 아닌 그러한 계정 과목이 오기 때문에 출금 전표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대체 전표를 해야 되는데 대체 전표라는 거는 이제 3번 차변 그리고 4번 대변 요 두 가지를 이용하여서 각각 차변 대변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대비라는 비용이 이제 차변에 오기 때문에 3번 차변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분에
3번을 누르면 차변이라고 입력이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차변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정 과목 이 코드란에 F2를 누르시면 자, 계정 과목을 검색할 수 있게 창이 나오고 자, 접대비라는 거죠. 접대비 중에서도 지금 우리 문제에 매출 거래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800번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접대비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 그 다음에 적유도 생략해서 쭉 넘어가 주시고 차변에 이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자, 금액은 얼마예요?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밑에 칸에 대변을 입력할 수 있게끔 커서가 갑니다. 그래서 월일은 일치하기 때문에 7월 7일 그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대변을 입력할 차례이기 때문에 자, 대변은 몇 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밑에 보시면 4번 대변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보시고 이제 여기서 구분해서 4를 누르면 대변을 입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입력하시고 F1을 눌러서 자, 우리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와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죠. 자, 미지급금을 입력하시고 미지급금이라는 거는 자, 우리 회사의 채권 채무가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에서 F2를 눌러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거래처도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 코드를 통해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거래처는 어디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홍삼을 샀고 이 홍삼을 산 거래처는 주식회사 홍삼이고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한 거는 BC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할 때 홍삼이라는 홍삼 거래처를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 거래처를 입력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지급금이라는 이 부채는 어느 거래처에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냐면 자, 카드사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이 주식회사 홍삼이 아니고 어디다? 카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자, BC카드라고 자, 요렇게 카드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5만 원 대변에 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7월 13일 분계가 나와 있죠. 자, 매입처 사장과 자, 여기서 어디서 체크를 해야 되냐면 매입처라는 단어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때를 하나카드로 지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풀었던 분계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이 매입처라는 게 다르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거는 매출처라고 해서 접대비가 800번대 판관비로 했다면 매입처와 관련된 거는 자, 제조 원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7월 13일이고요. 차변부터 보면 3번이 차변이죠. 자, F1을 눌러서 접대비를 검색했을 때 지금 우리 매입처와 관련된 접대비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즉 몇백 번대? 500번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를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접대비 자체는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는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로 쭉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차변에 금액이 20만 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쭉쭉 엔터 하면 월일은 같은 월일로 자동 입력이 되게 되고요. 자, 이제 차변을 했으니까 대변, 즉 4번을 눌러주시면 대변으로 자,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계정 과목은 F1을 눌러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요 부채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이 상태에서 F2를 눌러서 자, 우리 하나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신규 거래처 하나카드 요거 등록해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규로 등록할 때는 이렇게 F1을 눌러서 신규 등록, 요 F3 밑에 요 버튼을 눌러서 신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거래처 여기 코드 칸에 00000 이렇게 0을 쭉 누르시면 거래처를 새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자, 하나카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요게 이제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지금 자동 부여된 걸 그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 하나카드라고 해서 이 코드까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99603.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그대로 99603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거래처가 99603 하나카드로 등록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적용은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시고, 자, 대변은 나머지 금액이 이제 20만 원이라고 자동 입력이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접대비까지 봤고요. 자, 다음 자, 수도 광열비를 보도록 할게요. 수도 광열비, 가스 수도료, 전력비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발생했으면 500번대, 그 다음에 본사나 영업부다 이런 식으로 사무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800번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자,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8일이고요. 다음과 같이 자, 좋은 석유에서 난방용 등유를 3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장에서 사용한 거랑 본사에서 사용한 거랑 구분을 해놨습니다. 왜 구분을 해놨냐? 자, 이게 코드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자, 지금 차변에 가스 수도료라고 나와 있죠. 지금 난방용 등유를 이제 우리가 30만 원에 구입했고 그 중에서 공장에서 사용한 게 자, 18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공장에서 사용한 거 요거는 우리가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날짜가 7월 18일이고요. 자, 차변부터 할게요. 차변 해서 F1을 눌러서 자, F1을 눌러서 가스 수도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500번대 또는 이제 여기는 800번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사용한 거는 자, 공장에서 사용한 거는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우리가 본사에서 사용한 거는 다른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 등유를 썼다라는 요 사실에 대해서 공장에서 썼으면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본사에서 쓴 거는 수도 광열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도료는 800번대가 아예 없죠. 그래서 요 가스 수도료 500번대를 바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패스, 그 다음에 적유도 패스. 자, 금액이 18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엔터를 쳐서 같은 날짜로 차변 3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F1을 눌러서 본사에서 사용한 거는 수도 광열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815번 요거를 엔터를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패스해 주시고 금액에서 12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차변에만 지금 30만 원, 총 해서 30만 원이 입력됐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차액 30만 원이라고 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날짜로 4번 대변에 F1을 해서 모두 다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금액은 자동적으로 잔액 차액이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거 오른쪽에 다 현금인데 이거 왜 출금전표로 안 하고 차변, 대변 각각 입력을 했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하게 되면 이 가스 수도료랑 수도 광열비가 각각의 별개의 전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전표로 묶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차변, 대변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21일 분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전기요금 8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인출하였다라고 했고요. 자, 공장에서 사용한 거랑 본사에서 사용한 거랑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요금도 우리가 자, 공장에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전력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7월 21일이고요. 차변에 3번 눌러주시고 공장에서 사용한 거는 전력비다 라고 해서 500번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차변에 본사에서 사용한 거는 수도광열비죠. 그래서 800번대밖에 없죠. 그래서 800번대 해서 금액은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짜로 4번 대변으로 해서 자,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대변에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방금 봤던 이 수도 광열비와 가스 수도료 또는 이 전력비를 정리한 표가 요 상단에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자, 공장에서 사용한 거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자, 본사는 수도 광열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료라든지 가스 수도 난방료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사용한 거는 한 가지 계정 과목이에요. 수도 광열비 요 한 가지 계정 과목만 쓰고, 공장에서 사용한 것만 전기냐 또는 뭐 가스 수도 난방이냐에 따라서 전기면 전력비, 가스 수도 난방이면 가스 수도료, 이렇게 공장만 두 개로 별개로 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일반 전표를 이용해서 비용 발생을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